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올해 시험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오, 한 3분의 2 정도는 시험을 보신 분들이 오셨군요. 예. 어려우셨죠? 예. 야, 올해 시험이 조금 점검실명정은 어렵게 나올 것이다 예상은 하긴 했거든요. 작년에 점검실명정이 좀 쉽게 좀 수월하게 나왔으니까요. 또 작년에 설계 및 시공이 이제 워낙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좀 반대의 난이도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이제 예상은 하긴 했었는데, 너무나 뭐 예상대로 되긴 한 건데 너무 난이도가 높았죠. 예. 그래서 이 시험은 올해 시험 보신 분들께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작정하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다 생각이 좀 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점검 실무 행정 보시는 분들,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전부터 이제 계속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 예를 들면 뭐 면제 받으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뭐 두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이거는 실력하고 거의 상관없는, 물론 이렇게 어려운 시험에도 합격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오긴 하지만은,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거의 이렇게 하신 분들이 정말 허무하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저는 이건 불공정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국민시민구에 이제 민원을 넣습니다. 민원을 넣어서 이거 너무 과목별 그 난이도 차이가 너무 극심하게 난다, 이거는 바뀌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민원을 이제 넣고, 사실 이제 제가 뭐 이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공단의 그 출제 부서 또는 그 채점 부서 이런 분들하고 이제 제가 이제 자주 통화를 하거든요. 뭐 시험 보기 전에도 우리 이제 점검 일수, 점검 일수를 어느 기준으로 해서 이 점검 일수를 산출해야 되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알려주려고 전화를 했었어요. 제가 알려주려고. 물론 그 사람들도 이제 법을 이제 확인해서 알아볼 테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점검일수 문제를 내면 이게 지금 과도기이기 때문에 애매한 그 상황이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제 근거를 제시하고 문제를 출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까지 좀 하긴 했었거든요. 또 올해는 안 나오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시험 끝나고, 올해 시험 끝나고 너무나 이제 시험이 어렵게 이제 나오다 보니까, 물론 시험이 어렵게 나올 수는 있죠. 뭐 모든 시험이 뭐 쉽고 그러면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어렵게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어렵게 나오려면 전체적으로 다 어렵게 내든지, 이거는 뭐 한 과목만 보는 사람들 완전히 때려잡는 난이도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출제 그 부서 그 담당하는 이제 공무원한테 이제 전화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받는 거예요. 도망갔어. 도망갔더라고요. 아니 제가 이제 뭐 그분이 또 이 영상 보실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출장을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출장을 일주일 동안 뭐 정말 출장을 가셨겠죠. 근데 꼭 이 시험 본 그 월요일부터 출장을 가셨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피하신 게 아닌가. 너무 민원 전화 많이 불통되잖아요. 국민신문고로 넣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옆에 계신 대신 받으신 분이. 그래갖고 이제 국민신고에 열심히 이제 하소연에 이제 글을 남겼죠. 그 시험 보신 분들 정말 열심히 준비하신 분도 계시고,
뭐 많이 준비 못 하신 분도 계시고 하잖아요. 다 뭐 다 하실 텐데, 뭐 준비를 뭐 많이 한 분이시든 뭐 좀 많이 못 하신 분이시든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으실 거고, 특히나 이제 뭐 많이 준비하신 분들은 더더구나 뭐 카페에 난리 났잖아요. 카페 뭐 난리 났습니다. 저래도 그럴 것 같아요. 저래도 저는 이제 13회 때 합격을 했었는데 12회 때 이제 한번 떨어졌었거든요. 그때는 2년에 한 번씩 봐가지고요, 그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관리사 시험은 빨리 합격하는 게 좋아요. 예, 누구나 뭐 누구도 다 빨리 합격하고 싶죠. 그게 어려워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2년에 한 번씩 이제 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어렵진 않았는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보니까 난이도를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막 퐁당퐁당 식으로 난이도를 가는 거죠. 그러면은 수험생들도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뭐 미칠 지경이죠. 죽겠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으십시오. 네. 그래서 난이도를 어렵게 내려면 누가 뭐 다 어렵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꾸준히 출제를 하든지, 왜 이거는 그냥 극강으로 한 과목 극강으로 이렇게 내고 한 과목은 그냥 뭐 그냥 퍼주듯이, 예? 예? 문제 난이도를 그렇게 해주고, 모의고사 모의고사라니 설계미 시공, 와 무슨 어떤 문제는 기사 문제보다 쉽던데요. 예? 옥내 소화전 설비 제 단독으로 나오는 문제는 처음 봤어요. 그런 건 기사에서나 나오잖아요. 동력 구하는 문제 뭐 이런 거, 물론 뭐 좀 난이도 있는 타임 차트 뭐 시퀀스 문제 그런 것도 나왔지만, 뭐 그것도 사실 조금 좀 복잡해 보이는 거지만은 그 소방전기 실기에 비슷한 유형은 그 펌프 전동기 뭐 원리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는 그게 조금 어려웠죠. 한 19점 20점 정도가. 그래도 뭐 우리 점검실무 행정에 비해서는 너무 수월한 거였거든요. 물론 이제 문제 수가 많아서 뭐 시간이 좀 부족하셨던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이 점검실무 행정 보세요. 일단 성능 시험 조사표가 그냥 19점이 그냥 덜컥 나왔으니까, 예? 그거 쓰신 분들 별로 없으셨을 거거든요. 예. 대비를 이제 공부를 이제 엄청 많이 하신 분들 중에서는 대비를 하신 분들도 이제 계신데, 그게 정말 어려운 게요. 지금 종합작동도 지금 외우기 막 바빠 죽겠는데, 예? 그것도 다 지금 못 외워가지고 허걱대고, 거기에 지금 외관점검 항목까지 지금 왕창 바뀌어가지고, 예? 성능시험 조사표는 고사하고 뭐 외관점검 항목 그것도 지금 외울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성능시험 조사표까지,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문제를 살펴볼 텐데, 다분히 진짜 뭐 다분히 다 이 아주 그냥 점수를 안 주려고 그냥 어려운 문제만, 예상치 못한 문제만 이렇게 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어렵게 내면 좋다 이거, 같이 어렵게 되지 왜 한 과목을 그렇게 어렵게 내냐 이거죠. 우리 시험 보신 분들 정말 너무 힘들고 낙담되고 허망하고 열받고, 정말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물론 12월 달에 이제 결과 발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사실 저도 그 시험 이후에 정말 여러분들에 비할 거는 못 되지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우리 수강생분들 똘망똘망하게 그렇게 수업 들으시면서 열심히 정말 우리가 함께 1년 뭐 그 이상 피땀 흘려가면서 으쌰으쌰 노력을 했는데, 야, 이렇게 시험에 나와버리면은 거의 제가 보니까는 50점 넘기가 어렵던데요. 뭐 과락을 면하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민원을 넣고 분명히 그 출제자분들 또는 그 공단 관계자분들도 이제 아실 거거든요. 예, 뭐 얘기가 이제 들어갈 텐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내년에는 또 비슷하게 난이도를 낼지, 내년에는 점검 보시는 분들이 좀 쉽게 나오고 설계 보시는 분들이 좀 어렵게 나올래나요? 하여튼 그것 때문에 지금 3번의 기회가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3번 남았는데 저는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이 정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요, 저도 예전에 이제 12회 때 떨어지고 나서는 정말 좌절감이 심하더라고요. 이제 그때는 뭐 요번 시험처럼 너무 막 진짜 열심히 했는데 막 어이없는 문제가 막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열받고 막 그런 게 아니었고, 야, 나는 정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이제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야, 그것 또한 충격이더라고요. 그것도 좀 충격인데, 근데 제가 그래서 한 1, 2주 동안 정말 패닉 상태로 있었거든요. 예, 패닉 상태로 이제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갖고 막 소송을 걸까도 막 생각했었어요. 소송을 걸까. 그래가지고 저기 우리 카페에 어떤 막 그 분들하고 막 그때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야, 우리 소송 걸자 이거. 답안지 공개해 달라고 우리 뭐냐 소송 걸자 해가지고 막 그런 막 카페 이런 것도 막 만들고 막 이런 정도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게 한 1, 2년 걸린다는 거예요. 한 2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되더라도 포기하자. 소송 거는 거 포기하고, 나는 정말 제대로 쓴 것 같은데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하고, 야, 2년 동안 그 소송하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또 열받고. 그럴 바에야 다시 공부하자. 다시 공부하자.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다시 공부했거든요.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나 정말 확실해, 나 합격 확실해, 이런 사람 제 생각엔 아무도 없을 것 같거든요. 부분 점수를 뭐 이렇게 좀 넉넉하게 줘서 합격을 좀 하거나 거의 이런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결과가 이렇게 됐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 좀 정말 어려운 시험이 되었고 정말 합격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빨리 잊어버리시고 우리 긍정적인 마인드로 다시 시작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막 출제자 욕하고 학원 욕하고 뭐 선생 욕하고 이제 그래봤자 지금 바뀌는 건 없잖아요. 바뀌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너무 열받지만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이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고 그런 시험이잖아요. 이 합격률이 3%라는 게 괜히 3%가 아닌 거죠. 한두 번 만에 합격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이라는 거죠. 한 번 만에 합격하는 분들이 이제 가끔 계신데 극히 드물죠. 그런 케이스는 정말 뭐 이제 동차 합격이라는 게 그런 분들이 이제 계시긴 한데 이제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직장 또 다니시면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두 번 만에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닌 어려운 시험이다. 합격률이 3% 정도 되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좀 잘 안 되셨다고 너무 낙망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아,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라는 걸 그런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전략을 짜서 계속 이제 정진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이제 나의 때가 온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설계미 시공만 보시는 소방 공무원분들, 이 설계가 좀 상동화 꽤 좀 어렵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점검 실무 행정으로 막 위험물 기능 취득해서 넘어가시는 분들도 꽤 좀 계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한우물만 파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시험이 거의 퐁당퐁당 왔다 갔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점검 실무 행정이면 점검 실무 행정, 두 과목이면 두 과목, 설계미 시공이면 설계미 시공, 그거 하나로 밀고 나가시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자, 예를 들면 점검 실무 행정이 어렵게 나왔어요. 아, 이거 점검만으로는 안 되겠네. 이거 설계도 같이 해야 되겠네. 분명히 뭐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내년에 이제 뚜껑 열어보면 또 그 반대일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이분들이 이제 아, 그렇구나 해가지고 이제 난이도를 비슷하게 낼지 그거는 뭐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됐든 이렇게 됐든 저는 한우물을 파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 때를 기다리자, 나의 때를 기다리자,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문제풀이를 막 디테일하게 뭐 문제풀이 및 뭐 대책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뭐 이미 뭐 무슨 문제가 나왔고 뭐 답이 뭐고 뭐 다 아시잖아요. 거기서 여기 구구절절히 뭐 다 설명하고 있을 필요가 없죠. 없고, 문제를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내년을 대비해야 해 나가야 할 것인가, 문제들 보면서 출제위원분들이 출제위원분들이 참 어렵게 내셨구나, 합격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어렵게 내셨구나, 그런 것들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녹화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한참 막 이렇게 떠들었는데, 자, 1번부터 그냥 허걱 이렇게 되신 분들 대부분이셨을 텐데, 자, 이게 9월 8일에 개정이 된 것도 아니고 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신설이 된 거예요. 그럼 시험 일주일 전이잖아요. 시험 일주일 전. 저는 개인적으로 시험 일주일 전이면요, 여러분들, 문제 출제를 언제 하는 거예요? 예? 이 이후에 문제 출제를 하는 게 가능해요? 아니죠. 일주일 남았는데 그때 문제 출제를 해가지고 그 프린트 다 해가지고 각 시험처에 배포를 못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미리 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때 제정될 줄 알고 한참 전에 미리 낸 거예요. 이게 아니, 그 출제위원들이 언제 모여가지고 언제 문제 출제를 다 하는지 그거를 궁금해가지고 이제 출제위원으로 이제 들어가셨던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안 알려주시네요. 그게 보안인가 봐요. 그게 이렇게 얘기했다가 뭐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들어가면은 제 생각엔 뭔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각서 같은 게 쓰지 않았을까요?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너무 오래전에
또 출제하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 전주나 또는 전주나 또는 전전주 정도에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 출제를 한 거예요. 그걸 알고. 근데 아니 저도 이게 야, 이 시험에 나오겠어 이런 생각이 이제 됐단 말이죠. 아니 이거를 정말 야, 시험에 이미 이때 공포됐을 때 아이 시험 문제 다 출제됐는데 뭐 이렇게 난 대부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모르셨던 분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죠? 이게 제정이 됐는지는 모르셨고, 그 다음에 그리고 알았다 하더라도 아이 뭐 시험 문제 잘 출제됐는데 에이 안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아주 그냥 작정한 거죠. 그죠? 네. 시험 일주일 전에 개정된 걸 낸 적이 없습니다. 역사가 없습니다. 아예 그냥 의도가 다분한 거예요. 네? 자, 질문 같은 거는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좀 받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그거 질문 잘하셨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행되고 그리고 그 법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제정되고 또는 개정되고 이런 것들을 어디서 봐야 되는지 아세요? 법제처에서는 결과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행정 예고나 어떤 뭐 입법 예고나 뭐 그런 내용 그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방제청에 보시면 소방청이죠. 방제청이래. 소방청. 소방청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이제 법령 정보 그 이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소방청 법령 정보. 소방청 홈페이지 위 카테고리에 법령 정보. 여기에 소방하고 관련된 모든 그 법들이 뭐 행정 예고, 입법 예고, 뭐 공포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그 능동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런 여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문제 2번에서는 이거는 그래도 좀 뭐 한 달 전쯤에 이제 이 개정이 된 거긴 한데 화재안전 기술 기준 뭐 화재안전 기술 기준이죠. 화재안전 성능 기준이 있고 이제 화재안전 기술 기준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좀 설명해 달라라는 분들이 이제 계셔서 물론 강의에서 설명드리긴 했었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그 법령 뭐 그런 것들은 저기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사 이제 되셔도 관리사는 이제 법에 아주 그 좀 민감해야 되거든요. 법이 바뀌었는데 내가 그 법 바뀐 법 모르고 지적을 안 냈어요. 예?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경고입니다. 경고. 예. 경고 받아요. 경고 두 번 받으면 뭔지 아세요? 예. 축구에서는 퇴장이죠. 퇴장인데 관리사는 정지입니다. 자격 정지. 예. 그래서 자격 정지고 그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성능 기준하고 이제 화재 안전 기준이 이제 성능 기준하고 이제 기술 기준으로 나뉘었단 말이에요. 예. 나뉘었는데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위에 분들이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놨는지는 뭐 어느 정도는 알겠어요. 예. 알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탁상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자, 이 나눠놓은 이유는 화재안전 기술 기준 이게 이제 공고로 됐죠. 공고입니다. 이제 이거는 여전히 이제 고시로 남아 있었고 예전에 화재안전 기준이 고시였거든요. 소방청 고시였거든요. 근데 그 고시라고 하는 것은 개정이 되려면 상당히 오래 걸려요. 네, 상당히 오래 걸려서 이제 어떤 그 설치 기준이라든지 신공법이라든지 어떤 신기술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됐을 때 신속하게 반영을 해가지고
어떤 그 안전을 도모하려는 그런 목표로 이것을 이제 공고로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뭐 바로 바뀝니다. 고시는 시간이 좀 걸리고요. 이 성능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예전에 그 설치 기준이에요. 이런 기준대로 설치해라라는 거고, 성능은 이런 것들을 그 설치함에 있어서 그 최소한의 그 성능, 이것을 그 소방 시설이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이제 성능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의도거든요. 근데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한 80% 이상이 똑같죠. 그리고 한 20% 정도만 다른 거예요. 왜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차라리 다 공고로 해가지고 이거는 뭐 잘 바뀌면 안 된다, 뭐 그런 성능이 바뀌면 안 된다, 뭐 이런 건데 안 바꾸면 되잖아요. 성능 안 바꾸고 기준만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의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고 화재안전 기술 기준은요, 이거는 있죠? 화재안전 기술 기준 정보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화재안전 기술 기준 정보 시스템. 자, 이거는 자, 화재안전 기술 기준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있는데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요거 검색하면도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개정되는 것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근데 얘들도 웃긴 게 공고도 안 하고 막 자기네들 몰래 막 바꾸는 것도 있는 거 아세요? 체결압력 미만이었는데 옛날에 이제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공포가 됐는데 체결압력 이하예요. 이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왜 이하로 바뀌었지? 뭔 생각이 있겠지? 하고서는 이제 다 이하로 바꾸세요 그랬는데 공고도 없이 체결압력 미만으로 감쪽같이 바뀌었어요. 웃기지 않아요? 야, 하여튼 뭐 그건 이제 둘째치고 하여튼 개정되는 것들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학원의 도움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제 혼자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법이 어디에 이제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뭐 제정이 되고 입법 예고가 되고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거의 최신의 그 개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쓰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것만 봐도 얼마나 이 출제위원들이 작정을 한 건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위에는 이제 화재안전 기술 기준이었고요. 자, 우리가 12월 달에 화재안전 기술 기준하고 성능 기준을 나뉘었잖아요. 근데 성능 기준에서요, 올해 14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14점. 저는 성능 기준 나온다 하더라도 뭐 좀 일부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이제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라지 이런 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화재안전 기술 기준 외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성능 기준까지 그거를 비교해서 암기를 한다. 그거 너무 힘든 거거든요. 다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막 다르고 그렇거든요. 이 다분히 성능 기준을 14점, 물론 이제 성능 기준하고 기술 기준 이제 나눠졌으니까 아싸 시험 낼 거 많네 해가지고 출제위원들은 이제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분히 이제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렵게 문제를 이제 내려고 14점이라는 큰 점수로 이제 출제를 한 거죠. 자, 이거 이제 안 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유도등 유도등 설치 제외 장소, 그 다음에 유도표지 설치 제외 장소, 그거를 어떻게든 갖다가 써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소호소를 써야 되는 거. 뒤쪽에 나오지만 여러분들 성능시험 조사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점검 항목들이 있는데요.
내가 안 외웠다 하더라도 소설을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화재 안전 기준을 거기다 요약해서 갖다 적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라도 단 1점이라도 이제 부분 점수를 받아야 되는, 모르는 문제를 그냥 아예 백진해 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였다는 거죠. 그리고 전기 저장 시설, 이건 화재 안전 기술 기준, 이거는 이제 좀 예상을 좀 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 자체 점검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해 다음 흐름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체 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점검 항목이 이제 밑에 그 별지로 쭉 있죠. 예. 종합 작동, 그 다음에 성능시험 조사표, 외관 점검표, 그런 것들이 이제 밑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체 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서 거의 주로 이제 그거를 봅니다. 예. 왜냐면 거기서 이게 문제가 다 나오니까. 그런데 이 별지 그 위에 그 본문 내용 조금 있는 거, 물론 그 내용들이 실제 이제 현장에서 그 법대로 이렇게 뭐 법이 이제 우리가 그 법대로 따라가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무슨 설치유지법, 다중이용법 다 우리가 실제 이제 현장에서 따라가는 법들이거든요. 이 법들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법들인데 거기서 그냥 깡그리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점수가 8점에 4점, 거의 12점이 나온 겁니다. 12점.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어려웠던 거죠. 자, 그리고 또 자, 여기 보시면요, 점검표에 대해서 물으면 답하라. 아, 이제 점검표 나왔다. 이제 점검 한번 쓰면 되겠구나 했는데, 작성 및 유의사항 두 가지를 쓰시오? 이게 뭐지? 뭐 이러시는 분들 계셨을 거예요. 이게 어디인지 아세요? 이게요, 종합 작동 점검, 종합 점검표에 보면요, 그 맨 앞쪽에 무슨 이제 그 어떤 그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쭉 기입하는 단이 있어요. 뭐 이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 뭐고 뭐 무슨 지붕이고 뭐 그런 이제 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어떤 정보를 기입하는 그 칸이 있고, 그죠? 그 앞쪽 부분에 이제 서식 있는 앞쪽 부분에 맨 밑에 요만한 칸에 그 두 줄이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낸 거예요. 이게 쓰기 쉽겠습니까 이게? 자, 지금까지 수월하게 쓸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잖아요. 예?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도 이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검 항목이다. 점검 항목. 야, 점검 항목도 이게 예전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작년에 또는 재작년에 점검 항목 쓰시오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 작동하고 조감하고 이거 구분을 해야 되는 거 말아야 되는 거야 막 애매했었잖아요. 이제는 이제 그런 애매한 거는 없어. 그런데 종합 항목을 쓰고 작동 항목을 쓰고, 예, 머리를 상당히 굴리셨죠. 그냥 전체를 쓰라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점검 항목이긴 한데 우리가 준비한 점검 항목이긴 한데 상당히 어찌 보면 좀 꽈서 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점검 항목 문제잖아요. 이것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송수구 화재 안전 기술 기준 엄청나게 많은데 다 막 비슷비슷하고 조금씩 다르고 그 구분해서 다 외우실 수 있어요? 하물며 송수구 점검 항목은 설비별로 다 있는데 다 비슷비슷하고 조금씩 다른데 그거를 그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그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이게. 여기서는 종합 항목을 써라, 여기서는 작동 항목을 써라. 이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점검 항목 기뻐했는데
그래도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죠. 야, 여길 오니까 한술 더 떠서 성능시험 조사표가 나왔네. 네? 여기까지 왔을 때는 아마 멘붕 막 이렇게 오셨을 텐데, 이 엄밀히 말하면 이 감리 영역이거든요. 예, 감리 준공 검사할 때 이 그 성능시험 조사표로 감리하시는 분들이 이 최종 준공 검사 한단 말이죠. 예, 직접적으로는 관리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데 예전에 20회 때 21회 때 나왔어요. 20회 때 나오고 21회 때 또 나왔어요. 연달아 나왔어요. 22회 때 안 나왔죠. 그래서 생전 안 나오던 게 20회 때 21회 때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두 가지죠. 야, 생전 안 나오던 게 이제 나왔는데,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그 외관 점검 항목 같은 경우에 생전 외관 점검 항목이 안 나오다가 한번 딱 나왔어요. 그러면은 에이, 당분간 안 나오겠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이것도 야, 연달아 두 번이 나왔어? 에이, 그러면 당분간 안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오,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계속 나올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곰곰이 생각해본 게 아니라 실제 이제 최초 점검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최초 점검. 그러니까 준공되고 나서, 옛날에는 준공됐으니까 이제 쌤빼기 건물이니까 어때요? 1년 동안은 점검을 면제해 줬잖아요. 근데 문제가 많았던 거죠.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생긴 거거든요. 진짜 신축 건물 가서 점검을 했는데요, 막 지적사항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능시험 조사표로 점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 최초 점검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점검 전문가가 해야 된다. 물론 이제 감리하시는 분들도 전문가 분들이시죠. 그걸 계속 또 해왔으니까 제가 뭐 그분들 그게 아니고, 하여튼 뭐 제도가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그 성능시험 조사표를 이제 그 준공 검사한 거를, 왜냐면 이제 점검하기 전에 보통 그냥 최초 점검 또는 신축 건물을 점검하는 거 말고 다른 일반적인 건물, 이제 예를 들면 처음 이제 어떤 특정 소방 대상물을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점검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그 전 점검한 거를 참고를 하거든요.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예. 물론 전수조사를 하지만은 처음에는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것들을 이제 또 중점적으로 이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처럼 이제 최초 점검이라는 걸 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또 상관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예, 상관이 있는 거죠. 우리 형식 승인, 성능 인증, 뭐 형식 그 위험물 문제 나오죠. 여태까지 나왔죠. 그게 왜 나오는 거예요? 소방관계 법령인데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뭐가? 우리 화재안전 기술 기준이라든지 이런데, 뭐 법령이라든지 이런데 보면은 뭐 위험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위험물, 4류 위험물, 3류 위험물, 그잖아요. 4류 위험물이 뭔지 3류 위험물이 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물에 대해서 그래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험물에서 막 내는 거고, 형식 승인, 성능 인증 이런 거는요, 우리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뭐 이제 설치 기준 아닌 거, 뭐 성능 인증에 따른 뭐 제품을 설치해야 된다, 뭐 형식 승인에 따른 제품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지금 종합작성도 지금 막 허걱대고 있는데요. 이게 또 비슷한 것도 아니에요. 또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한데, 자, 그래서 이게 몇 점이 나왔냐면 19점이 나왔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뭐 준비하신 분들은 쓰셨을 수 있겠지만 소설 써야 되는데 도로터널 제연습, 우리 도로터널 제연습 화재안전 기준, 화재안전 기술 기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대로 적으면 안 되죠. 서술형으로 쭉 길게 그거를 점검 항목처럼 내가 외운 것처럼 이렇게 요약해 가지고, 예? 이거 몰랐더라도 비슷하게라도 적으면 아유 좀 그래도 노력을 하셨구나 하고서는 부분 점수를 줄 수가 있겠죠. 19점이지만 부분 점수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보면 자, 제어반 전용실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그 종합작동에 점검 항목이 없는 거예요. 전용실 점검 항목이라는 건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해요? 화재안전 기술 기준 갖다 써야죠. 요약해가지고 점검 항목처럼. 자, 이건 문제 설치 유지법이죠. 그 소방시설법에 이제 뭐 워낙 이거는 이제 작년 말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뭐 워낙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었죠. 이 부분은. 그리고 이것도 이제 소방시설법에 있는 내용인데 일수 적는 게 나왔어요. 예전에 뭐 관리사 응시 자격 조건 해갖고 뭐 몇 년 이런 뭐 연수 일수 이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야, 그러면은 2차 공부를 1차 공부하듯, 예? 아주 그냥 석석들이 이 날짜 다 외우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실무. 자, 이거는 실무가 5점 나왔는데 그나마 요즘 실무 추세가요, 작년에 안 나와가지고 올해는 좀 나올까 생각했는데 나오긴 했는데 되게 적은 점수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점검실무가 왕창 나왔을 때가 16회 때예요. 16회 때 거의 40점이 나왔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모의고사에서 이제 채점 같은 거 해보면요, 점검실무 채점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써가지고 그거를 일일이 다 이렇게 읽어봐가지고 이걸 몇 점을 줘야 되나 막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출제위원도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제 점검실무 나오는 거 보면은 예전에 뭐 그 관연대 기출문제 보셔서 알겠지만 성능시험이 나왔는데 막 그 보기가 주어지고 그 순서대로 배열하는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안 하고 서술형으로 써버리면은 너무 사람들이 막 중구난방이고 채점하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간소화 시키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뭐 몇 가지 딱 써라. 이거는 뭐 거의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무가 좀 적은 비중으로 이제 나왔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종합작동 다 쓰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도 좀 민원을 넣었어요. 뭐냐면 아니 이거 종합하고 작동을 같이 쓰라는 거냐, 뭐 이걸 구분해서 쓰라는 거냐 막 이렇게 들으니까 아예 구분을 하라고 나오는데 아예 그냥 종합하고 작동하고 더 어렵게 그냥 내버렸죠. 자, 요것도 이제 우리가 요거는 충분히 이제 예상을 했었던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방화벽 설치 기준. 방화벽 설치 기준인데 성능 기준이에요. 이게 조금 달라요. 한 세 개는 똑같고 두 개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부분 점수를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만약에 그 기술 기준만 암기를 했다면. 자,
여러분들 이거요.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이거는요, 여러분들 설계미 시공에도 아직 미기출된 문제예요. 설계미 시공이라는 과목에도 아직 안 나왔던 문제가 점검 실무행정에 나왔다는 거죠. 절대 풀 수 없죠. 예, 물론 이제 뭐 기사 자격증 있으시든가 또는 뭐 두 과목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당연히 풀고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점검만 보시는 분들 중에 보통 거의 대부분 이제 위험을 긴장 취득해서 보시는 분들은 계산은 뭐 방수량 그 방수압 주어지고 방수량 구하는 그 너무나 간단한 문제 있잖아요. 그런 정도 문제, 그 다음에 뭐 수원 구하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 나왔으니까 스프링이랑 옥내 소화전이랑. 근데 이런 게 나와버리면 이거 어떻게 풉니까? 이것도 다분히 상당히 문제를 어렵게 출제하려고 여기다 낸 겁니다. 화재안전 기술기준 포소화 설비, 이게요 1회 7회 때 기출이 됐던 거예요. 이게 정의 쓰는 게요. 자, 이 뒤쪽에 나올 테지만요, 이거는 이제 10회 이전에 기출된 문제죠. 그리고요 뒤쪽에 가면은 이제 뭐 설계미 시공 그쪽에도 나오고 12회 13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11회부터 15회까지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요? 21회 기출이 된 거랑 18회 기출이 된 게 나왔어요. 그건 뭐예요? 5년 이내에 기출됐던 문제 또 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골고루 다 낸 거죠. 전체 기출에서 거의 골고루 다 낸 거예요. 전 회차만 안 내고, 예? 전 회차만 안 내고, 전 회차는 여태까지 나온 역사가 없습니다. 전전 회차께 나온 게 요번이 두 번째예요. 예전에 한 번 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야,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한 5년치 정도는 제끼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물론 그것도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지만 상당히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1회 7회 나왔던 거니까 뭐예요? 이제 꽤 오래됐던 10회 이전에 기출됐던 거, 그게 나온 거고, 이게 바로 21회 때 기출이 된 거예요. 21회 때.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또 성능 기준이 기술 기준도 아니고, 나 기술 기준 다 외워놨는데 성능 기준이 나와버려 가지고 이 성능 기준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는 화재안전 기술 기준은요, 이게 18회 때 나온 거고요. 화재안전 기술 기준, 그러니까 이 제헌설비 시험 기준, 이 18회 때 나온 건데, 이게 성능 기준을 쓰라고 나온 거죠. 성능 기준이니까 이제 뭐 처음 나온 거긴 한데, 이제 기술 기준으로 따져보면 이게 이제 18회 때 이제 나왔던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대비를 최신 거도 다 하신 분들 아니면은 이게 어려운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 설계미 시공은요 제가 5분 만에 끝내는 걸로 할게요. 설계미 시공은 그렇게 하고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설계미 시공, 이제 점검 실무 행정만 보시는 분들이 뭐 많으실 텐데, 요거 이제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설계미 시공은 정말 거의 이게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거는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자, 이건 정말 그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예,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예, 정말 일반적인 그런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보세요. 이건 이제 설계미 시공이긴 하지만 13회 기출된 게 이제 나온 거예요. 예, 13회 기출. 13회 기출.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뭐 유도하는 문제들, 요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다 이제 대비를 하고 계셨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가스기가 또 나왔죠. 이게 가스기가 나올 때가 됐었거든요. 할로겐화물 불활성 기체, 이거는 뭐 워낙
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예, 이것도 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화학식까지 주어지고 원자량까지 주어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실수만 안 하면은 이거 다 맞아야 됩니다. 이거 여기서 틀려버리면은 다른 사람들 맞는 거에서 틀려버리면은 어렵죠. 이 설계식이 수월하게 나왔는데 점수 주려고 한 거를 점수를 못 받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좀 꽈서 낸 거죠. 꽈서 냈다기보다는 아주 상당히 잘 낸 거죠. 이런 문제가 이제 없었습니다. 예. 시중에 이런 문제 없어요. 방어구 사람이 상주하는 곳이라면 최대 용기수, 이게 최대 허용 설계 농도 약제별로, 이거 우리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거를 알아야지 이제 풀 수 있는 문제. 요게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그런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시퀀스 지난번에 나왔는데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소방전기에서 뒤쪽에서 이제 우리도 살펴보고 있지만 거의 평균 20%, 그러니까 100점 만점 중에 20점이 계속 나왔어요. 거의 20점 정도, 20% 정도가. 그러니까는 이제 보통 이제 그 소방전기는 조금 좀 적단 말이에요. 이렇게 분량이 보통 저희 책도 그랬었고,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소방전기 실기 거기에 있는 문제를 그냥 대표 문제를 유형별로 싸그리 다 넣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랑 이제 똑같은 건 아닌데 제트팬 시퀀스 이렇게 이제 수록한 건 아니고, 어차피 제트팬 시퀀스든 뭐 전동기 그 Y 델타 기동 시퀀스든 거의 비슷하거든요. 조금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개다 보니까 복잡해 보여서 그런 거지 거의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퀀스 문제, 그 다음에 타임 차트 예전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복잡해졌죠. 예. 조금 많이 복잡해졌죠. 예. 그래서 타임 차트 문제도 저희가 대폭, 하여튼 소방전기 문제를 이제 대폭 저희가 이제 수록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조금 복잡하게 나오긴 했지만요. 자,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이제 풀어봤던 예상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점수를 주려고 아예 작정한 문제였죠. 이것도요. 이런 곳은 예전에 기출이 또 되기도 했었고요. 자, 옥내 소화전 설비, 이거 뭐 기사 문제보다 더 쉬운 문제인데,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게 이 여유율, 여유율이랑 전달 계수량은 이제 다른 거잖아요. 여유율 120% 1.2를 곱해야 되는 거, 그것만 유념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고요. 자, 이게 12회 때 기출이 됐던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래전 10회 이전에 기출된 것도 막 내고, 이제 10에서 15 그 사이, 15에서 22 그 사이 이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예상을 우리가 했었던 그런 문제들이고, 뭐 소방도시기호 예전에는 그림 주어지고 이게 뭐냐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거꾸로 명칭을 주어지고, 그러니까 이거 보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갑자기 이걸 보고 이렇게 그리려고 하니까 상당히 좀 당황하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그죠? 이거 왔다 갔다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관리사 기출이 됐던 게 또 나왔어요. 기술사에서 기출이 됐었고, 이건 뭐 웬만큼 준비하신 분들은 거의 다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고요. 자, 내진 설계 기준이 또 나왔어요. 설계 및 시공 내진 설계 기준. 그러니까 서술형 같은 경우에 뭐 설계 및 시공 보시는 분들도 뭐 예전 것도 막 나오고, 그리고 그 막 내진 설계 기준 막 이런 것도 나오고 하니까,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막 호락호락한 그런 건 아니긴 했지만 계산 문제는
확실히 좀 수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10분간 휴식하셨다가 요 다음에는 2부 순서로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년 시험을 대비를 할지 그거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커리큘럼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